그 날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날짜에는 무조건 농약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농약 지시는데 그게 이제 요거예요.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화산표 약재 뭘 선정하면 좋을지 이제 말씀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우리 정선 지역은 매년 지금 재작년부터 석회보루도 IC 411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방지력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화석병 상관없다 하더라도 방지력들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약재가 벌써 석회보루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약재를 선정을 해버리면 석회보루도가 아닌 다른 봉제를 선정해버리게 되면 시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산병 약재 치는 시기가 보통 이제 봉제 방제한다 이러면 3월 달에 많이 치러 가시잖아요. 그죠? 3월 한 20일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선정하시게 되면 미리 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것도 치시면 돼요. 그러면 화성병 예방 겸, 그죠? 그 다음에 갈반균 동시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약재예요. 그래서 이 약재를 선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일차는 아까 방제 날짜 계산하실 때 기준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2일차. 그죠? 안개 5일 후. 안개 5일 후에 두 번째 약을 치시는데 그 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8월 10일까지 남은 일수 다 더해서 남기 후해서 그죠? 나온 값이 살포 간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정해진 거야. 3일차는 언제 칠지 정해진 거죠. 이제 날짜 계산 됐으니까. 그럴 때는 월치라 살림꾼. 이렇게 쭉쭉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제는 농약방에 가서 그냥 봐두시면 안 돼요. 예, 요약만 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건 살균제죠. 살충제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한 혼용하실 때 혼용 여부도 지금 꼼꼼히 다시 보시게 되는데 일단 알기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살균제 하실 때 살충제 넣어서 다 쓰시는 편이에요. 살충제는 올해 방지를 받게 되시면 방지를 여기서 나눠드리나요, 센터에서? 예. 예. 그럼 방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살충제, 그죠? 해충 방지력 있으니까 그 시기별로 많이 발생되는 해충. 현재 선생님들 과언이 문제가 되는 해충이 있으면 그 유실에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방지력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나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이것도 다 주의사항이에요.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5일 같은 경우에 아미스타 지금 되는데 아미스타 플러스 폴이라는 데 있죠. 뒤에 폴이랑 500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2배를 늘어나요. 2배. 한 봉 들 거를 500개 돼 있는 거는 2봉을 늘어나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아미스타 하나에 폴이랑 2봉을 넣어서 5회차 살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밑에 주의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썸먹기, 아리수, 엔비 이런 품종에는 아미스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여기다가 아미스타 쓰시게 되면요. 약해가 나요. 약해. 문제가 돼요. 잎에 이상하게 잎이 말라 들어가거나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선생님도 요즘에 아리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리수에는 절대 치시면 안 되고 아리수에는 폴이란만 아미스타 빼고 폴이란만 살포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조차도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주의사항이거든요. 주의사항. 그 다음에 6회차 아로빈 이거 뭐냐면요 플러스 2분의 1은 델란을 반복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시기별로 7회차 보시면 프론사이드, 우람, 또 파티 이렇게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세 가지 약 중에 하나만 사셔가지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밑에 주의사항이 또 있죠. 후지 품종에서 갈색 무늬병이 발생이 되면 프론사이드 말고 뭘로 되어 있어요? 보르덱 대체 이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 약재를 하실 때 절대 순서를 바꿔서도 안 돼요. 네, 되게 중요해요. 순서도요. 엄재 박사님께서 이거 연구하실 때 순서도 다 바꿔서 다 해봤어요. 순서 하나만 잘못 바꿔도 결과는요 이렇게 병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 순서를 바꾸셔도 안 되고 지정한 날짜에 비가 온다 이러면 당겨서 이 약 순서대로 무조건 하시기만 하면
100% 병이 없다고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지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11회차가 언제냐면요. 11회차가 바로 8월 10일이에요. 8월 10일. 아까 날짜 계산했을 때 그 날짜가 11회차예요. 그러면 꽃이 빨리 피던 늦게 피던 11회차, 12회차, 13회차는 무조건 같은 날 약을 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8월 10일, 8월 25일, 9월 10은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다 그날은 약 치는 날도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방제력에 나와 있는 농약들 치실 때 주의사항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농약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치셔야 되거든요. 이제 요약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댁에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요.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이거 되게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 정선 지역도 많은 분들이 방지력대로 농약을 치세요. 방지력대로. 그러면 말씀드렸죠. 비만 안 오면 농약을 치던 뭘 치던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항상 문제가 돼요. 몇 년 전에 진짜 전국에서 50일 이상만 비가 올 때 난리였어요. 갈반이 와가지고 다 떨어지고요. 한자가 막 난리였어요. 그럴 때 우리 정선 지역도 보니까 갈반이 막 생기고요. 한자가 차이는 있지만 한자가 막 왔어요. 근데 제가 많은 걸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탄저가 오고 갈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낙관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차이점을 알겠더라고요. 차이점을. 왜냐면 우리 정선 지역에도 보면요. 똑같이 방지력대로 농약을 쳐요. 그러면 한날에 그죠? 하루 이틀 차이로 해서 똑같은 농약을 그죠? 똑같은 시점에 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병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뭘까라고 되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농약을, 그러니까 병이 오고 안 오고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농약 선정 잘못하면, 그죠? 병 방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농약을 친다 그랬잖아요. 오고 안 오고 차이는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약을 꼼꼼히 치느냐, 안 치느냐.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 치실 때, SSC 운영하실 때 2단 저속으로 꼭 가셔야 돼요. 2단 저속. 천천히. 진짜 천천히 가시면서 치셔야지만 나무 구석구석 약이 정말 흠뻑 내릴 정도로 맞아야지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거는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방가름이 나요. 소금 치고 안 치고.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니면서 여쭤보면 20단만 500m 가지고 400평 치시는 분, 500평, 600평, 많게는 700평까지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올해부터는 꼭 진짜 300평, 많게는 350평 넘지 않게 그렇게 한번 치셔보세요.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럼 약값은 당연히 더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치셔야지 방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꼼꼼히 쳐도 너무 수세가 세서 약이 안에까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수세 관리 잘 하시고 키를 너무 높게 키우셔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약이 다 안 닿다 보니까 뒤에서 약이 또 병이 번져가지고 막 또 내려와요. 그래서 키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업 용수 이렇게 해서 방지력대로 준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100%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고요. 어느 방지 방법도 괜찮아요. 쉽잖아요, 그죠? 그대로 마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도 제가 원재 교수님 자료를 요약한 거라고 한번 시간 내실 때 주요 살균제, 많이 쓰는 농약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병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병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자가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갈반이에요, 그죠? 갈반, 갈색 무늬병,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탄저병, 그죠? 근데 탄저병보다도 갈반이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탄저는 그나마 그 해만 손해요. 근데 갈반이 한번 와서 잎이 일시 떨어져 버리면요. 그 영향이 그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네요. 첫 번째 갈색 무늬병이에요. 사과 농사지면서 갈반만큼은 못 쓴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오게 하면 안 돼요. 막으셔야 돼요.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제일 쉽게 제일 흔하게 발생이 되고요. 잎이 뒤에 보시다시피 노랗게 되면서요. 다 떨어져요. 결국 사과 농사는 잎농사예요. 그죠? 잎농사. 사과 농사 잎농사예요. 꽃이 피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잎이 사과 썩을 때까지 그죠? 깨끗하게 아주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잎이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잎이 양분 만들면 공장이에요. 잎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양분 만들어서 사과도 키우고 그 다음에 꽃눈까지 만들잖아요. 그죠? 잎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 관리 잘못해서 8월달, 9월달에 잎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큰일인 거예요. 그 달린 사과도 안 커지고 색도 안 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꽃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갈반, 네. 갈색 무늬병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작년에 갈반이 와서 낙엽이 진 분들 계시면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하시냐면요. 땅에 떨어진 낙엽 있죠? 무조건 걷어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전년도 떨어진 낙엽, 다른 균은 몰라도 갈반만큼은요. 떨어진 낙엽에서 100% 겨울을 나요. 예, 다른 병들은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갈반은 아니에요. 전년도에 갈반 때문에 낙엽이 지잖아요. 그러면 낙엽이 떨어진 잎에서 균들이 100% 활동을 해요. 겨울 동안 죽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많은 균들이 잎에 살아 있다가 다시 봄 되면 다시 올라와요. 이 반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작년에 갈반이 와서 낙엽이 지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낙엽 다 걷어가지고 태우시거나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날씨 조건에 따라서 또 갈반이 또 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 무조건 낙엽 제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방제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방제력도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그 방제력이 1회차부터 4회차까지가요. 다 여기 월동 갈반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약재를 보시면 돼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5회차부터는 한제품 예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약재들이 되니다. 거기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제력대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이렇게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과청여배를 해가지고요. 그 해에 가장 먼저 나온 잎 있죠. 사과 꽃이 피면서 제일 먼저 나온 잎들 있잖아요. 그게 과청엽이고 사과가 달리면 과청엽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잎들, 제일 밑에 있는 잎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갈반균이 다시 올라와서 시작이 되는 출발이에요. 이게. 균이 번지게 하는 출발이 바로 이거고요. 뭐예요? 잘 보실래요? 이렇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반균의 가장 탁월한 약재가 뭐다? 석회보르도야. 아시타이린. 이럴 때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석회보르도 아시타이린. 이럴 때. 확실하게 효과가 좋아요. 이러다가 치면은 나중에 낙엽질이 거의 없어요. 뭐예요? 6월 하순경에 본 옆에 이 상태에서 방제를 해서 어떻게 막아주셔야지 여기서 못 막게 되면요. 던져가지고 이제 본 옆에 큰 잎에 붙기 시작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화청염이 발생이 됐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본 옆에 오게 되면 무조건 석회보르도 아시타이린을 6월달에 무조건 치셔야 돼요. 치는 양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개화전 방제 1회차에 치시나 6월달에 한 번 더 치시나 무조건 20단말 5리터에 2봉을 드셔야 돼요. 한 봉이 5kg죠. 그죠? 2봉 10kg 드셔야 돼요. 10kg. 개화전에 치시던 이때 치시던 20단말 500리터에 5kg짜리 2봉을 넣고 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잘 녹지가 않아요. 500g가 아니고 500kg예요? 예, 5kg짜리인데요. 한 봉에 2봉을 넣으셔야 돼요. 10kg. 지금
그 양이 보도하기 예, 석계 보로도 RC41이에요. 41 제품명이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그게 보면은 예. 레오보르도에서 여기서 버킷보드보다 레오보르도가 효과가 낫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럼 여기 보르도에 되는 건 알지 32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석계 보로도 RC41이 치게 되면요. 하얗게 그게 나와 있죠. 근데 SS기가 아니고 일반 약통 약 자체에서 이렇게 섞어주는 기능이 없으면 예, 치고 나면 다 깔아져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원래 뭐야 예. 수정보다 달아가지고 섞고 뭐 관리를 쳐도 예. 잘 안 녹아가지고 나중에 겨우 조금만 예. 남더라고. 이게 안에 깔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SS기 이용해서 지셔야 돼요. 그러면 SS기 통 안에 그냥 자체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계속 섞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밑에 깔아져 있는 약 없이 다 나가거든요. 치고 나면은 항상 또 캐쳐를 하셔야 돼요. 노즐이 막혀버려요. 굳어가지고. 그죠? 그거 하면 진짜 좋은 거고. 예. 또 SS기 밖에 이렇게 묻어버리면 또 치지도 않죠. 되게 그죠? 그러니까 치시고 나면 노즐 청소 하시고요. 안에 그 약통 안에도 한번 세척하시고요. 밖에도 한번 하시고 청소를 꼭 하셔야 돼요. 일반 약통에 이렇게 약교로 치시면 안 돼요. 고생하시고 안에 다 깔아져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요. 갈반에 올해부터 이거 꼭 하세요.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증명된 연구 자료예요. 지금까지 연면 10의 농도를 보시면 노소가 됐던 인산가리가 됐던 칼슘이 됐던 생육기 중에 곱히고 수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비료의 연면 10의 농도는 0.2에서 0.3%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소가 얼마예요? 5%예요. 5%. 5%는요. 20단말 500m에 25kg라는 얘기예요. 한 포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죠? 5%가 아니더라도 3% 이상 드시면 돼요. 어쨌든 올해부터는요. 20단말 500m에 요소를 무조건 한 포 넣으세요. 한 포. 언제? 사과 수확이 끝난 다음에요. 예. 감사비료 주시죠. 감사비료. 오늘은 병해충 쪽이라 감사비료 말씀 안 드리는데 감사비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과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10월 말에 후지 수확을 하셨다? 11월 상순에 예. 사과 수확이 끝나면 바로 하세요. 그러면 10이라는 거는 잎이 있을 때 잎을 통해서 양분이 인적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너무 늦게 하면은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잎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데 요소 3에서 5% 거기다가 인산가리 여기 빠졌거든요. 인산가리 0.3%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사과 수확이 끝난 다음에 11월 상순에 20단말 요소 한 포 그 다음에 인산가리 1.5kg 해서 무조건 뿌리세요. 무조건. 요소 농도가 진화돼서 연면실이 잘못할 때에서 수세가 세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땅에다가 비료를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과하면 위에 녹여서 인석을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좋은 게 뭐냐?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네. 요소하고 인산가리를 같이 11월 달에 뿌려주게 되면 두 가지 효과인데요. 첫째는 잎에다가 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잎을 통해 독소가 돼가지고요. 아무 안에 저장이 돼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폈을 때 냉해가 올 수 있고 그죠? 서리가 올 수 있고 날이 추워질 수 있잖아요. 그 주위에 버티는 힘을 증가시켜줘요. 꽃이 많이 얼 거를 약간 덜 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연면시 하시게 되면 두 번째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소를 한 포를 넣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요소 자체가 암모니아 성분이에요. 암모니아.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잎에 남아있는 갈반균을 산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반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4월달, 5월달 갈반 방지를 잘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생육기 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후반기 갈반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늦게 갈반이 좀 막 와요. 8월달, 9월달 비가 많이 오면요. 어떤 갈반이 좀 막 생겨요. 그죠? 그럴 때 무조건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잎에 갈반균이 축으로 남아 있으면 이 고농도의 비료가 갈반균을 죽이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약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다 써 가셨는데, 그죠? 괜찮습니다. 인상가리가 얼마나 되나? 인상가리는 1.5kg 넣으시면 돼요. 예. 항상가리는 괜찮습니다. 예. 잎이 노랗게 되는 원인들이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갈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리적으로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무뎌지기도 해요. 근데 가장 쉽게 갈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무래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요. 중간에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쇠가루처럼 떨어져 있는 경우, 쇠가루처럼 보여요. 아니면 연필칠해 놓은 것처럼, 연필가루처럼 까만 것들이 보인다 이러면 100% 갈반이에요. 그리고 점들이 갈반이에요. 예. 까만 점들이 없으면 이 시기에는 갈반은 아니에요. 그냥 생리적인 노랗게 떨어지는 증상이 높아요. 갈반 방지법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8월달, 9월달 이게 노랗게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요. 여기 몇 해 전에 정산 수치인 거예요. 사간 잔뜩 달려 있는데 잎이 없어요. 잎이. 이런 경우 되게 흔해요.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지를 또 석회 보호도 꼼꼼히 치시고 중간에 갈반이 또 연매가 되면 6월 말에 무조건 석회 보호도 아이스 타일을 무조건 더 치셔도 돼요. 안전하게. 이렇게까지 안 돼요. 진짜 이렇게까지 안 가요.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사과 잔뜩 달려있는데 이 사과가 빨개지다 말아요. 색이 절대 안 나요. 그죠? 사과 당도도 안 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골이가 좀 온다니까요. 여기는요. 그죠? 두 번째 탄저병입니다. 탄저병도 무섭죠. 한번 발생이 되면요. 며칠 사이에 멀쩡한 것도 며칠 사이에 다 썩어나가요. 그러니까 사과 죽을 때는 탄저를 잘못 오면 손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갈반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올해 약 방제를 하시되 4월달, 5월달에 비가 많이 안 온다? 이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4월달, 5월달에 비가 거의 없다? 이러면 그나마 안심하셔도 갈반이 올 확률이 거의 줄어들어요. 갈반은요, 4월달, 5월달 약간 서늘할 때, 그럴 때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갈반균이 확 번지는 우려가 되게 커요. 근데 탄저는 안 돼요. 비가 오는 조건은 똑같은데 약간 서늘한 조건이 아니고요. 약간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가 언제요? 6월부터 6월. 4월, 5월 달은 무조건 갈반 방지 열심히 하시고요. 6월부터는 탄저 걱정하셔야 돼요. 탄저. 비가 많이 안 온다 하면 탄저도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비가 6월 달 넘어서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탄저도 예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후지 같은 경우에는 탄저 저항성이 있어서 탄저가 잘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중생종, 홍로, 근데 요즘에 신나는 골드, 매년 탄저가 문제가 되죠. 그죠? 방지 잘 하셔야 돼요. 주변에 아카시아하고 호두나무가 있으면 제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탄저균이 매년 월동에서 사과쪽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올해 제가 특별 방제 말씀드렸는데 방제 회차대로 그대로 하시되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특별 활동 중간 방제 기간이 10에서 11일이죠, 그죠? 그 사이에 5일 중간 5일 사이에 이거 치셔도 되고요. 캡탄 그런 사이드 바꾸면 수학 전에만 치시면 돼요. 그러면 한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좋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자가 무섭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발생이 되면 여기 며칠 사이에 일주 사이에 저렇게 병번이 커지고요. 이게 다 한적인 덩어리예요. 여기서 비가 한번 왔다? 이러면 비가 한번 튀기 시작해서 비가 옆으로 터져서 빗물이 탄저가 발생 안 된 과실에 빗물이 이렇게 묻기만 해도 금방 또 탄저가 생겨나는 거고요. 공로가 탄저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있고요. 자, 보세요. 공로가 꼭지 어때요? 후지에 비해서 짧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홍로가 껍질이 얇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요거야. 꼭지가 짧다 보니까 사과가 커가면서 위에 있는 가지하고 과대지나 직사가 어떻게 돼요? 닿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낙과도 많은 편이에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사과 커가면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위에 있는 가지하고 사과가 커가면서 꼭지가 짧다 보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예, 쓸려가지고 상처가 나요. 그치? 위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요. 한저가 조금만 앉아도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균이 안착돼가지고요. 균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유가 한저가 큰건 번지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시냐? 안에 하나 낙관리 잘 하셨는데 한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면 무조건 작업을 중단하시고요. 사다리를 놓고 그 나무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저 위에 확인 다시 하겠다. 눈에 보이는 거 아시면 안 돼요. 위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서 다 번지는 거야. 다 번지는 거야. 최소한 탄저 발생 일을 줄이시려면 약 조금 치시고 쳤음에도 불구하고 탄저가 발생했다 이러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열매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내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되게 많아요.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 묻으라고 하는데요. 한 줄기면 묻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냥 막 그죠? 수십 개, 한 남 전체가 다 썩어 나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나서 묻을 수가 없어요. 한박 가위에 모아다 놓고 비닐을 덮어놓으세요. 비닐. 네. 그러면 그 안에 균들이 시간 지나면 다 죽는데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걸 또 그냥 막 버리셔도 안 돼요. 한 군데 모아놓고 비닐만 덮어서 밀폐를 시켜놓으면 균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거. 그 다음에 견민성병이요. 견민성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후지 품종이죠. 홍로 같은 경우는 없어요. 후지 항상 수확 전에 탄저병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후지병이요. 근데 잘랐을 때 이게 탄저병인지 견민성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견민성병은요. 과점일에서 사과에 보면 과점이 있어요. 거기 균이 숨어 있다가 당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병반이 막 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 있다가. 방지력들 하시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방지력들만 하시면 방지력에 보시면은 8월 10일 날 11회차에 약재가 살림꾼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들 하시면 그죠? 방지력들 하시면 11회차 8월 10일 날 살림꾼이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살림꾼이 견민성병 방지에 되게 효과적인 약이에요. 네, 저럴 때 살림꾼 한 번만 치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견민성병은요. 근데 탄저가 심하면 보이죠? 탄저분형 그 다음에 갈반이 심할 경우에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견민성병을 막기 위해서는 살림꾼을 무조건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치셔야 돼요. 그런데 안에 하나 갈반이 왔다. 그죠? 후지 품종에 갈반이 와서 이게 노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살림꾼을 치시면 또 안 돼요. 방지력들 하시면은 3회차에 살림꾼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갈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 시계 살림꾼은 오히려 신식에 따라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이 시계 살림꾼은 오히려 갈반 생기밭에 살림꾼을 치게 되면 갈반을 더 번지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생육 초기에는 갈반이 좋은데 오히려 늦게 칠 때는 갈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살림꾼이에요. 또 용량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다 방지력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반이 없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8월 10일 날 살림꾼을 무조건 치세요. 그죠? 근데 갈반이 있다 이러면 살림꾼을 살포하시면 안 되고, 그죠? 뿌리랑만 살포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방지력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견민성병이요. 잘랐을 때 안에 일자로 통으로 썩어 들어가요. 근데 외관상 탄저병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탄저병을 잘랐을 때 V자로 썩어 들어가요. V자로. 달라요.
자랐을 때 한세병원 안에 지방까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들어가고요. 무성병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보시면 돼요. 전문의 성병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특히 이제 홍동 품종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면 좋은 농약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아까 갈반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갈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의 낙엽병, 아니면 생리장애, 수고 스트레스 세 가지 중에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갈반에 여기 쇳가루처럼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녹을 확률이 높고요. 그냥 이런 증상이 보이면 특히 흉노 품종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냥 다른 거 없고요. 이 약을 치시면 돼요. 예. 전문의 낙엽병에는 좋은 약점이 뭐냐면 포리옥신하고 로브랄 저것만 치면요 번지는 것들이 확 멎어버려요. 약효가 되게 좋아요. 근데 쳤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잘 안 될 때는 두 번째로 토르겐이나 고가드 발품만 하면 큰 문제 안 되는 게 전문의 낙엽병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주변에 향나무가 많으면 이렇게 또 돼요. 징그럽죠? 이게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이라는 겁니다. 기시식물이 향나무예요. 옆에 향나무가 있으면은 2년에 한 번씩 이런 증상이 사과 잎에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사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갈반하고 탄저병이라고 그랬죠. 그 유시로 방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같이 예방이 다 돼요. 예. 일부러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따로 칠 필요 없어요. 갈반, 탄저, 경리, 소원병 세 가지 방제 유지에서 방제를 끌어 마시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여요. 아 이거 심하다. 엄청 심하죠. 심하면은 사과 열매까지 이렇게 예.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집 앞에 이렇게 사과나무 한두 그루 심어놓고 농약을 많이 안 치게 되면 나중에 사과 못 먹게 되는 게 바로 이거 때문에 그러겠죠. 시커매시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유목이신 분들, 1년차, 2년차, 3년차이신 분들 보통 이 약재를 많이 농약 치시죠. 줄 끌고 다니시면서. 근데 성공됐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공인 상태에서 약재를 치게 되면 약이 안에까지 공급이 안 들어가니까요. SS기가 좋은 게 뭐예요? 통풍. 그죠? 뒤에서 바람을 강하게 불어가지고 약을 안에까지 다 넣는 거거든요. 우리 실제로 정상에서 한 분이 5년차, 6년차 사과나무에 계속 약도를 치시다가 나중에 사과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딱 흠거로 판매하셨어요. 약이 안 묻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도 치신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사과 전체에 약이 정말 묻어가지고 흠뻑 흘러내릴 정도 뭐 하셔야 된다니까요. 특히 미니 사과 하시는 분들, 루비에스, 모토맥 그거 이제 하나만 다는 게 아니고 두세 개의 사과를 달잖아요. 그 사과를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아무리 뚱뚱을 쳐도 안 들어가요. 열매가 맞닿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수확해보면 다 이렇게 돼요. 약이 안 묻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 심하지 않으면 그 닦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목장갑 있죠. 목장갑 끼고 닦으면 그나마 적은 양들은 닦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오소금병.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개화기 때 많이 추워요. 서늘해요. 그래서 우리 정선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이렇게 진물이 나요. 꽃에서. 그게 고소금병이에요. 화상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물 나오면 우리 센터한테 연락을 하세요. 혹시 화상병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고소금병. 그 머리가 그 투표하면 머리가 딱 고소금병에는 투표하기 없어요. 하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내셔야 돼요. 네. 처음에 보이기 시작하면 약을 섭취해서 이걸 맞거나 할 수 있는 약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따서 예, 어떻게 안전하게 나중에 떨어져서 갑니다. 예?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예. 과신곰팡이도 보면요. 한 번에 한 과원에 과신곰팡이가 발생이 되면 매년 그 과원에 여기 생길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 균들이 항상 남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심하면 계속 늘어나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과가 수정되고 나서 안에 겉받침 있죠. 겉받침. 그리고 거기까지 빨리 닫혀야 되는데 늦게 닫히게 되면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가서 안에 지방까지 쏟는 거예요. 근데 생육기 중에 찰새끼가 아닌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붉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과가 이런 식이요. 그죠? 약간 붉은기가 보이죠?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잘라보면 안에가 다 썩어 있어요. 이렇게.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찰새끼가 아닌데 약간 붉게 색이 나는데 그럴 때는 다 이게 과신곰팡이야. 그러면 과신곰팡이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약을 교화전 방제 옷 피기 전에 무조건 약을 치셔야 돼요. 치는 약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도 이 과신곰팡이 심해서 국가에서 한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럴 때 오브란하고 벤네이프를 같이 섞었더니 거의 주로 5개 수가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이스멘, 사직수 이런 약들을 한번 과신곰팡이가 발생된 다음은 좀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불안병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불안병이 우리 정선적 말씀드리면 화상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돼가지고요. 화상병으로 표현한 농가가 내 농가지만 불안병으로 표현한 농가가 여수 농가 되고요. 올해 또 표현이 또 들어가요. 네. 며칠 전에 농가분이 오셔서 한 얘기가 불안병 너무 심하대요. 불안병 때문에 갱신하셨대요. 박해는 새로 심으셨대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보세요. 이 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그렇지만 하수구 나가요. 이거예요. 올해부터 요것만 알면 저렇게 정선지역처럼 폐업까지 할 일 없다니까요. 가장 불안병이 있는 작은 시기가 언제냐? 이때요. 신초가 나왔을 때. 신초가 제가 과학에 나가보면요. 사과밭에 농가에 나가보면 가지 끝이 이렇게 말라 죽은 것들이 꽤 보여요. 거의 불안병이거든요. 아니면 화상병일 수도 있지만 증상이 화상병과 똑같아요. 근데 화상병은 드물잖아요. 그죠? 거의 불안병으로 보셔야 돼요. 신초꽃이 말라 있으면 나가보면 거의 다 불안병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면 요것만 잘라내면 되는데, 그죠? 요것만 자르면 돼요. 큰 농가분들이 저걸 불안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하고. 그러면은 자꾸 번져가지고 나중에 폐원까지 가는 게 무서운 불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안병은요, 불안병이 시작점 있죠, 시작점. 뭔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불안병은 100% 죽은 조직 통해서 들어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데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죽은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많은데. 이거요. 적과했을 때. 아니면 사과 수확했을 때. 꼭지 있죠, 꼭지. 홍로 품종은 적과를 해보시면 꼭지가 노랗게 잘 떨어져 나가요. 아직 안 남아있어요. 근데 후지는 어때요? 후지는 수확할 때까지 남아있죠, 까맣게. 다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안 떨어져요. 근데 말라 들어있어요, 그죠? 그 조직이 죽으면서 거기를 통해서 불안병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들어온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남아있죠, 꼭지. 글로 불안병이 들어와서 이만큼 지금 먹은 거예요, 불안병이. 거기 통해서 과대지가 나오다 보니까 양분 이동이 안 돼서 안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여기 불안병이구나.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까만 반점들이 보여요, 돌기들이. 그러면 요것만 잘라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잘라서 태우거나 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해도 불안병이야. 근데 모르시고 자꾸 방치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과원 내에 마을 중에 방치된 과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정상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사과밭이 지단하게 있는데 한 분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뭐 관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을 안 쓰다 보니까 균들이 불안병이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요. 겨울에 전정하실 때 독포 장수 잘 공이 바라는 이거예요. 그죠? 전정하고 끝에 독포실을 제대로 안 바르면 끝이 저리 말라 들어가요. 그죠? 말라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불안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까만 돌기들이 보이잖아요. 이 불안병 시작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전정하실 때 이만큼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만큼만. 그죠?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놔두시니까 가지 끝에서 발생하는 게 불안병이 자꾸 먹고 들어와서 나무 주간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간에 딱 놔때리면 되죠? 밑에 새로 다시 또 올리시고. 그죠? 결국에는 나중에 균이 잘 번져가지고요. 다 내시고 편사해주고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일 쉽거든요. 이거시는 게. 이게 5월달이에요. 5월달. 예. 5월달, 6월달에 이런 증상이 보인다. 전형적인 불안병 증상이에요. 눈에 가장 잘 칠 때요. 근데 불안병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이런 증상이면 쉽게 확인이 돼요. 아까 가지 끝이 말라 들어가는 불안병이고요. 또 이렇게 나무 주간에 불안병이 심하면 이렇게 돌기들이 생기면서요. 노란 것들이 다 포자예요. 포자. 노란 것들이 균들이에요. 균 덩어리들.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저기서 균들이 날아가가지고 엽지에다 옮기는 거야. 한 자기 밭에. 이렇게 다 죽어요. 나가보면 불안병 걸린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만 다 죽어요. 산발적으로 죽지 않아요. 이 농가분이 모르다 보니까 불안병 걸린 가위를 자르고 또 옆에 나무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3시까지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어요.